예상보다 CPI가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쯤이면 숫자는 다 아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일단 전년 동기 3.4% 올랐고 전월 대비해서는 3.1% 올랐네요. 전월에 기록한 전년 동기. 월 전월이 3.2였으니까 월 전월 예상보다도 높은 것이었습니다. 코어 CPI는 3.9 올랐는데요. 이 역시 월 전월 예상치 3.8은 보다 높은 것이었고 전월보다는 약간 낮은 그런 수치였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했습니다. 코어 기준. 이날 노동부 자료 보시면은 주거비가 결국은 쉘터가 물가 상승 핵심 요인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전월 대비 0.5% 올랐고 이 월간 상승폭은 작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것이었습니다. 12월 주거비는 전년 대비해서는 6.2% 올라서 만만치 않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12월 인플레의 약 절반가량을 주거비가 차지한 셈이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물가가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며 이제 디스인플레 시대가 끝나고 다시 인플레 시대를 우려해야 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죠. 아무래도 이번 CPI는 디스인플레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범피한, 울퉁불퉁한 그런 과정일 것입니다. 주식이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상승할 때 매번 상승하지 않고 하락할 때도 매번 하락하지 않듯이 굴곡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우리는 디스인플레라는 기본 대세는 가져가면서 이번 달에는 주거비라는 놈 때문에 좀 높게 나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 방송에서도 주거비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대표적인 후행 지표죠. 즉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그런 대표적인 데이터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주거비를 측정하는 굉장히 다양한 지표가 종합되어 나온 그런 그래프인데요. NTR 이거는 파란색이죠. 이건 클리블랜드 연이 내놓은 신규 임차인 임대료 지수입니다. 이거는 신규 임대만 해당이 되는 그런 지표고 OER 옅은 파랑색 이거는 소위 말해 간주 임대료죠. 자신의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임대료를 간주해서 적용하는 그런 수치, 그러니까 오너스 이퀴벌런트 렌트를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이죠. 이 초록색은 조리, 이건 진로우가 측정한 신규 렌트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리스트, 이건 빨간색이네요. 이거는 아파트먼트 리스트 렌트 인덱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간주 임대료, 즉 옅은 파랑 그리고 CPI로 측정된 임대료 즉 노란색이죠. 요거만 정점을 늦게 찍고 늦게 내려오는 중이고 나머지 지표들은 다 일관되게 이미 정점을 찍고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CPI는 이걸 종합하자면 아파트먼트 리스트를 15개월 조리를 진로 데이터죠. 1년, NTR에 9개월 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가 가장 공신력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CPI 주거비는 이 같은 지표들에 비해서는 후행하는 지표고 그렇다면 큰 그림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지표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거보다 걱정되는 건 오히려 중고차 가격인데요. 왜냐하면 전년 대비로는 1.3 하락을 했지만 전월 대비해서도 오르고 12월에도 1.6 올랐기 때문에 이런 점이 소위 말하는 어떤 레스트 마일을 좀 더 끈적끈적하게 만들 수는 있겠다. 그러나 대규모 어떤 유가 상승, 이런 외부 극적인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큰 그림에서 물가 상승의 절반을 차지한 주거비가 앞으로 하락하는 것이 정해진 미래인 이상 우리가 디스인플레 국면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장의 내다보험이 있었기에 팍 치솟은 CPI 결과에 10년물 금리가 튀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굉장히 시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한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디스인플레 자체에는 이견이 없고 문제는 속도인 것은 확실한데요. 여러분들은 이 페드 와치 데이터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월 금리를 전망하는 확률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70%를 넘고 있고요. 여전히 6번의 금리 인하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사실 시장의 예측보다 실제 연준은 보수적으로 움직였습니다. 12월 파월이 비둘기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역시 당장 금리를 내리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 남아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죠.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만 그럼 여튼 우리가 이 페드와치의 일방적인 주장을 얼마나 신뢰해야 하느냐 이런 점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우려 섞인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도 얘기했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한번 얘기한 바 있고요. 오늘 당번은 메스터 총재였습니다. 블룸버그 인터뷰였죠. 3월은 아마도 금리나 예상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굉장히 구체적인 시점을 딱 집어서 3월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12월 CPI 보고서는 더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월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에는 더 많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2월과 3월에 급격한 경기 침체가 보이는 그런 징후가 나타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실업률이 여전히 4% 언더 나오고 있고 GDP 나와보시면은
GDP 성장률 4분기 2.2%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시스템 여전히 견고하고 쉽게 단기간에 망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3월 전에 연준이 시장의 입맛대로 금리를 내릴 데이터가 나올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하나,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요.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이런 얘기 했죠. 3월에 BTFP 예정대로 종료하겠다. BTFP 뭡니까 여러분? 작년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은행들이 유동성이 말라서 도산할 거를 막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었죠. 이게 지금 잔고가 1,400억 달러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사 왕적 완화 역할을 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또 있던 게 없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침 전미경제학회에서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가 QT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게 이 BTFP 종료와도 관련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선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거죠. 인플레 잡는 것, 분명히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충격에 빠지는 것도 사실 싫은 거예요. 특히나 지금 영래포 잔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BTFP를 연장 안 하면서 QT 속도 조절 이거를 바터로 활용하는 이런 식의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이런 큰 그림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 금리 인하라는 카드 역시 이런 상황에서 설마 선제적으로 인하할 수 있겠어? 의구심이 나오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는 남겨는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 유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로리 로건 총재가 얘기한 대로 증시가 막 올라서 총수요가 오르고 이게 물가 압박이 되는 것도 싫지만 또한 증시가 급락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싫어하지 않을까. 그냥 잔잔하게 옆으로 기면서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을 가장 원하는 게 아니겠느냐. 정말 어려운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브랜베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